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열전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관안열전, 특히 잘 알고 계신 관포지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관포지교의 핵심은 관중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였다. 핵심은 낳아준 사람, 알아준 사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깊이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대가 3번씩이나 실패를 하여 넘어졌을 때 그 사정을 가장 먼저 물어봐 준 사람이 있는가? 여기 핵심은 재능입니다. 재능은 씨앗과 같고 알아봐 주는 사람은 그 씨앗이 자랄 땅과 같다. 관중에게는 포수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수가는 동네 친구였다고 하죠. 사마천이 남긴 우정과 정치 기록을 보면 사마천은 사기라고 하는 희대의 작품을 남겼죠. 열전 중에서도 꼽히는 명편 중에 관안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상중하 이렇게 썼는데 상편에서는 관포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한 번도 오해하지 않은 두 사람,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편에 가서는 관중의 정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고를 먼저 채우고 백성의 마음에서 정치를 시작한 재상의 실용적 지혜가 보입니다. 창고를 채운다는 것은 현대말로 바꾸면 경제가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민심입니다.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했다 그 말이죠. 음, 우선 어릴 적 관중과 포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의 두 소년 함께 장사를 했다고 하죠. 관중과 포수가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장사를 했고 이익을 나눌 때면 관중이 더 많은 몫을 챙겨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수가는 이를 알면서도 탓하지 않았고 남들 눈에는 손해보는 우정처럼 보였지만 포수가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포수가는 공자 소백,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임금이 있고 천자가 있고 천자가 제후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제후들한테도 여러 자식들이 생기지요. 후계자를 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때 아들들을 공자라고 불렀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관중은 공자 큐라는 사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백이 환공이 되면 제나라 환공, 춘추 오패를 이끌었던 제나라 환공입니다. 소백이 환공으로 즉위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포수가가 득세를 했고 관중은 실패를 했던 거죠. 근데 원수를 신하로 천거했습니다. 공자큐가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관중이 모시던 공자큐는 죽고 이게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왕권 다툼이었기 때문에 패하면 죽이는 것이 원칙이겠죠. 관중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제가 패할 패자를 썼고 여기는 원수 적자죠. 새 임금의 적이었던 것이 바로 관중이었죠. 새 임금 환공에게 관중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적의 신하였잖아요. 상대방의 신하였잖아요. 이게 추천할 천자지요. 근데 포수가의 결단이 뒤에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선택인데도 포수가는 주저없이 관중을 천거합니다. 그때 던진 멘트가 이런 거였다고 하죠. 이 작은 제 나라 땅에 임금이 든 것은 저 한 사람이면 되지만 천하를 한번 움켜쥐겠다는 야심이 있다면 저로선 부족하고 저 관중을 반드시 등용해야 합니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하지요. 패권이 으뜸 패자를 썼는데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관중은 환공을 통해서 춘추시대의 첫 패자로 우뚝 세워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자리에서 원문 한 자락을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여기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자야. 날생자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 지아자니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자야, 포자야라. 포자할 때 자자는 존칭으로 쓴 겁니다. 포수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게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아니고 나중에 여기 재상이 된 관중의 입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 군주를 패권을 차지하게 했던 모든 그 공적의 바탕에는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포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는 거였죠. 이 글의 핵심은 5번이나 관중이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포수가가 인정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5번 한 번도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장사를 해서 이익을 더 챙겼을 때에도 포숙은 관중의 집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꾀하다가 더 곤궁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수가는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때라는 것은 불리함이 있을 때가 있다. 저것은 관중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고 때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3번씩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씩이나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도 포수가는 관중이 때를 못 만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중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3번씩이나 싸움터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지요. 늙은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겁쟁이가 아니고 어머님을 봉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옥에 갇혀 치욕을 견뎠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 소홀과 규가 싸워서 졌을 때죠. 공명을 부끄러워함을 알았기에 염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 단 2개 이상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을까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5가지나 되는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참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준 친구 포수가의 안목에 찬탄을 금하지 못하죠. 이 글의 결론입니다. 재능보다 높이 평가받은 무엇일까요? 안목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능은 씨앗과 같다. 관중의 능력,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상에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를 알아봐주는 안목이 중요하죠. 씨앗이 자랄 땅과 같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포수가의 믿음, 가난과 실패와 치욕 속에서도 굳건히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중을 알아본 포수가의 눈입니다. 이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는 누군가에게 포수가처럼 참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누군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나라 재상을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패권을 차지하기 전 제나라는 바닷가에 붙은 그리 크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산동반도 전체를 두고 가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중이 재상이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물자를 유통시키고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이게 아까 창고를 채운다고 했죠. 군대를 강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여민동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임금의 뜻이 아니라 백성의 뜻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고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죠. 말은 쉽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네. 원문 한 자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름이라고 읽어요. 창름 실이 지예절 이렇게 읽습니다. 창름 실이 지예절 의식 족이 지영욕. 창름은 창고입니다. 지금 말하면 경제적으로 돈지갑이죠. 창고가 실자는 열매실이 아니고 채울 실자입니다. 창고가 가득 채워져야만 지예절이다. 예절을 알고 의식족이 지영욕이라. 의는 옷을 입는 것, 추위와 더위에 감안하여 옷을 입는 것. 식은 음식, 먹고 사는 문제. 의복과 음식이 풍족해야만 지영욕, 영과 욕을 안다. 영은 영예, 영광, 욕자는 욕됨, 치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인고 어떻게 하면 치욕이 닥치는지를 안다 이거죠. 유명한 말입니다. 창름 실이 지예절
의식, 족이, 지, 영욕. 이 장의 핵심을 보면 백성들에게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만이 도덕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그 너머의 가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요즘 참 어렵죠? 경제 하면서 돈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 예술을 하는 사람 참 배고픈 세상이 됐죠. 글을 쓰는 사람 배고픕니다. 오늘날의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잠이 부족한 학생에게 예절과 태도부터 나무라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채워줘야 할 것을 채운 뒤에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중은 바로 이 순서를 알았다는 거죠. 원문 한 자락 읽어보겠습니다. 지, 여지, 위취, 정지, 보야라. 여기서 핵심은 여기 알아볼 지자예요. 여지, 위취 할 때 여자는 줄 여자네요. 주는 것이 취함이 됨을 주는 것이 베풀어 주는 것이 민심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린 거죠. 이게 바로 정지보야라, 정치의 보배다. 당장 손에 쥐는 것보다 먼저 내어주는 것이 결국 더 크게 돌아온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려 세우다. 채나라,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환공의 개인적인 분풀이를 초나라의 조공, 소호를 꾸짖는 천하의 명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풀이를 천하의 명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 옆에 나라 산융이 있었는데 산융을 정벌했는데 북방정벌의 기세를 빌려서 연나라가 옛 소공의 선정을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회맹, 가땅에서 회맹을 했는데 회맹이란 옛날 군주들이 모이는 것을 회맹이라고 하고 모여서 지금 말하면 최종 결론을 맹서하는 거죠. 환공이 약속을 어기려 하자 오히려 지키게 하여서 제후들이 스스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초라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신나고 행복한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대라면 그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겠는가?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돌려 세울 방법을 먼저 찾겠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안열전 두 편을 이어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정을 먼저 헤아렸고 이것은 관중은 백성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포수가가 친구의 사정을 헤아렸다면 나중에 재상이 된 관중은 백성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고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역사를 바꿨고 이것은 포수가가 관중을 알아보고 믿어줬는데 관중은 백성을 향한 헤아림이 제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관안열전이 전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